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어쩌다 보니 독박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교역씨랑 재원씨 없이 홀로 서기를 한 지 2주째네요. 어떡하죠? 어떡해. 네, 오늘 다룰 영화는요, 김혜수 배우의 복귀작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고 계시는 내가 죽던 날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독은 박지환 감독님이라고 기존에 이제 단편 독립영화를 쭉 찍으시다가 이번에 내가 죽던 날을 통해서 장편 상업영화로 이제 입봉을 하신 감독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데뷔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혜수 배우의 복귀작으로도 이제 알려져 있고, 그 외에도 이정은 배우 또 이제 출연을 하고 노정희 배우도 같이 출연을 합니다. 김혜수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주인공이 형사인데 오랜 공백을 두고 이제 병가를 냈다가 이제 경찰로 복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야, 네가 그냥 복직하면은 좀 그러니까 그림을 좀 나이스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제 마무리를 채하지 못한 사건 마무리를 좀 네가 해라. 보고서를 네가 좀 올려라. 그러면 우리가 깔끔하게 복직을 시켜주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건이 뭐냐? 고등학생 소녀가 외딴 섬에서 자살을 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돼요. 시체는 결국 발견하지 못했지만, 해서 이 소녀가 증인보호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소녀의 아버지가 밀수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범죄를 입증할 증거 같은 것들을 이제 이 소녀가 알 수도 있다라고 이제 검찰 측에서는 판단을 내려서 이 소녀를 전북 고창에 있는 어떤 외딴 섬에다가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소녀가 죽게 되니까 김혜수 배우가 연기하는 형사가 대체 이 이면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나를 조사하기 위해서 섬으로 파견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저번 주에 도구를 다뤘던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한국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장르 중에 하나가 범죄 오락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장르가 이런 미스테리 스릴러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시지 않나요? 내가 죽던 날도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그런 미스테리 스릴러 중 한 편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굳이 따지면 미스테리 스릴러라기보다는 미스테리 드라마에 가까운 영화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돼요. 이 영화는 일반적인 한국의 미스테리 스릴러 장르 영화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예를 들면 좀 어정쩡한 카체이스 장면도 꼭 이런 장르에 하나씩 나올 텐데 이 영화에는 없고요. 탁 갑자기 튀어나와서 관객들을 놀래키려는 어떤 점프 스퀘어 연출 같은 것도 이 영화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스테리 스릴러라기보다는 오히려 미스테리 드라마에 가까운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미스테리 이면에 숨겨진 어떤 진실에도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김혜수가 연기하는 이 주인공 캐릭터의 어떤 내면, 불안한 심리, 어떤 마음속 전쟁 같은 것을 좀 더 심도 깊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미스테리 드라마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구나. 영화가 던져주는 미스테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죽은 소녀의 미스테리. 이 소녀는 대체 왜 죽었나? 그 소녀의 죽음 이면에는 어떤 진실, 어떤 정황이 숨겨져 있나? 두 번째 미스테리는 이 김혜수가 연기하는 주인공 캐릭터에 대한 미스테리예요. 주인공이 과거에 어떤 일을 저질러서 일을 쉬고 있었던 것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이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 관객들에게 영화가 알려주지 않아요. 해서 관객 입장에서는 이 크게 두 가지 미스테리를 중심으로 영화를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영화가 좀 일반적인 미스테리 스릴러 장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빠져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가 좀 담백하게 느껴져서 좋은 부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무 싱겁다 또는 너무 삼삼하게만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관객들이 또 계실 수도 있다. 이것도 분명한 단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좀 많은 분들이 나는 좀 일반적인 그런 미스테리 스릴러 장르 좀 이렇게 막 놀라는 것도 있고 막 스릴 넘치고 이런 거 좀 더 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살짝 실망할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이다 라고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영화가 가장 재밌는 건,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소녀의 죽음을 탐구하는 이 현재 시점의 김혜수 캐릭터와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소녀의 과거 시점이 왔다 갔다 교차 편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메시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공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김혜수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도 죽은 소녀의 모습이 담겨있는 CCTV라든지 그녀가 남기고 간 소품들, 어떤 글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이입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죽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을까를 탐구하는데 똑같이 거기에 김혜수도 몰입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김혜수 배우 캐릭터가 무슨 생각을 하냐? 나도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나 지금 이 죽은 소녀의 눈빛? 너무 지금 내 눈빛이랑 비슷해. 거울 속에 담겨있던 내 눈빛이랑 너무 비슷해. 이런 것들을 이 주인공이 느끼게 되면서 점점 공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감이 집착 비슷한 것으로 번져가요. 그러니까 이 소녀의 죽음이 설마 억울한 것이라면 내가 그거를 꼭 이 죽은 소녀를 위해서라도 밝혀주고 싶다. 밝혀내고 싶다로까지 전이가 되거든요. 해서 이 두 인물의 어떤 유사성, 점점 겹쳐가는 이 모습을 디테일하게 묘사한 연출이나 편집 타이밍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죽은 소녀의 과거와 현재 시점의 주인공 모습이 계속 왔다 갔다 교차 편집이 되는 영화인데 샷 디자인이나 편집 타이밍이 굉장히 유사하게 연출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김혜수 배우가 연기하는 형사가 이정은 배우가 연기하는 순천댁의 집에 이제 찾아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커튼 뒤로 안에 뭐가 있지 이렇게 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씬 바로 직후 씬에 죽은 소녀의 과거 모습에서 그 죽은 소녀가 김혜수 배우랑 똑같은 연기를 해요. 커튼을 이렇게 쓱 보면서 안에 뭐가 있지 이렇게 의문스러운 표정을 짓는 똑같은 샷 디자인의 어떤 똑같은 샷 구도의 모습들이 연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과거의 어떤 이 소녀의 흔적을 이 주인공이 뒤쫓아간다. 그리고 점점 몰입돼가고 이 소녀와 이 형사가 점점 겹쳐진다라는 맥락에서는 연출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결국 영화의 메시지는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더라도 패배할지언정 내가 맞서고 분투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남기는 것이 중요한 영화라고 이 영화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국사 교과서라든지 어떤 기념관 같은 데 가서 아니면 문화재 같은 데 놀러 가서 이제 거기 설명 쓰여진 걸 보면 결국 패배했지만 끝까지 결사항전하였다. 약간 이런 맥락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질 게 뻔한 싸움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항복하고 그냥 바스러져 가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끝까지 분투했고 싸웠고 맞섰다라는 것을 남기는 게 후대 사람들에게는 그 뒤를 이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희망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영화가 보여줘요. 이 소녀가 분투했던 과정들을 통해서 현재 시점의 김혜수 캐릭터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되게 나몰라라 하고 있던 거의 자포자기 상태로 포기하고 있던 자신의 인생을 다시금 맹렬하게 붙잡으려는 태도를 이 주인공 캐릭터가 다시 갖게 되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에 메시지가 있지 않나라고 좀 느낀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여기서부터는 스포입니다. 알고 보니 이 소녀가 죽은 것으로 위장했을 뿐이지 실제로 죽진 않았다라는 반전을 가지고 있는 영화거든요. 저는 일단 이 반전 자체에는 불만이 없습니다. 사실 좀 전형적이고 뻔하고 보는 중간에 약간 저도 눈치를 채긴 한 그런 반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영화의 메시지랑 잘 붙잖아요. 끝까지 분투했던 이 소녀의 모습을 담고 있는 영화로서는 이 소녀가 그냥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맞이하면 이 영화의 메시지와 결국 상충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의 메시지적인 측면에서는 이 반전이 잘 맞는데 문제는 그 반전까지 가는데 어떤 감정적 깊이들, 어떤 인물 간의 관계들이 썩 잘 와닿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주인공 소녀가 죽음을 고민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것이 이정은 배우가 연기하는 순천댁이라는 캐릭터인데 이 순천댁이라는 캐릭터와 이 소녀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피상적으로만 묘사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후반부까지 보면 관객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두 여자가 서로를 보면서 굉장히 눈물을 흘리고 서로 어떤 감정적인 어떤 깊은 어떤 것을 공유하는 관계로까지 발전이 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본 게 없는데 왜 이 둘이 이렇게 갑자기 가까워졌지? 이런 느낌이 좀 드는. 왜 나는 뭔가 와닿지를 않냐? 감정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결여돼 있다. 물론 영화가 그 과정을 묘사 안 하려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몇몇 대화들로 그것들을 묘사하려고 하긴 하는데 관객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좀 그게 부족하게 느껴지는? 왜냐면 핵심적인 반전까지 함께하는 감정들이잖아요. 그 둘의 관계가. 그럼 저는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묘사했어야 됐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영화가 덜한 느낌, 좀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좀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아쉬워라. 그래서 이렇게 뭐 장점도 많이 얘기했고 메시지적인 측면에서도 공감되는 것이 분명히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영화가 좋게 얘기하면 담백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싱겁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영화가 확실히 호불호가 나뉠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죽던 날에 대한 제 한 줄 평은요.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담백한 혹은 싱거운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등급평가는 저는 그래도 싱거움보다는 담백함에 좀 더 마음이 기울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한 등급평가로 B0 정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인데 뭐가 좋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B면 충분히 저는 좋은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에피소드의 영화는 거의 C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담백하게 보실 준비가 돼 있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도굴에 이어서 현재 예매율로는 거의 2위까지 치고 올라왔던데 많은 분들이 확실히 기대하고 계셨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영화 한번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팟캐스트 버전도 업로드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